자, 이제 4장 형용사 부사와 비교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 첫 번째 한번 봐봐. 형용사가 하는 역할 처음에 명사를 수식하재. 명사 수식할 때는 위치가 앞에서 수식하면 전치, 뒤에서 수식하면 후치가 된다. 그 다음 보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면 이형식,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면 오형식이래. 주로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되지 부사는 보호 역할 하나 이 보호 역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부사를 많이 묻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부사가 하는 역할이야. 우리가 영어로 부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부사를 영어로 뭐라면 adverb라고 그러거든. 그럼 adverb가 이렇게 되지. verb가 동사고 add가 돕다 이가 그지.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을 다 부사라 해.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보면 동사를 수식한다. 1번 동사 수식하지. 두 번째 형용사 수식한다. 2번. 세 번째 부사를 부사가 수식하재.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해되나?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은 총 5가지야. 그 다음에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제. 그런데 그 밑에 예외가 있어. 이게 또 골 때리는 거야. 원래 only가 부사이가 그지? 근데 이게 only가 명사 앞에 가면 유일한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어. 또 the very 바로 그라고 원래 very가 부사이가 그지. 그래서 뒤에 봐봐 전부 명사가 있어. 이렇게 수식하고 여기도 명사가 있어. 이게 이렇게 수식하지 그지. 그러면 이 부사의 형태가 누구로 바뀌었지? 형용사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자, 보어 자리에는 절대 부사가 올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1형식, 2형식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가장 기본이 1, 2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뒤에 이때 동사는 전부 다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이것도 자동사제. 그지? 그럼 이것도 사실은 자동사인데 이건 이제 불완 자동사야. 1형식에 해당할 때는 동사가 나오고 바로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앞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겠지. 그지? 자, 문제는 이제 요거지. 2형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형용사는 주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요 갈로한 거 있지. 이 부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한 부사들 얘들은 이거는 전부 다 수식 어구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괜찮아. 알겠어? 하지만 그 뒤에 자 봐봐. 형용사는 이 형식일 때 형용사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부사나 부사구가 와버리면 이건 1형식이 되는 거야. 2형식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비동사 아이가 그지? 근데 비동사가 2형식이 될 때는 해석이 이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1형식일 때는 있다, 어디에 존재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2형식에서의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라는 이 감각동사 뒤에는 자 무조건 형용사에 해당하는 보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잘 봐.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부사가 형용사 앞에 올 수도 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전치사를 만약에 쓰잖아. 그지? 전치사를 쓰게 되면 요거는 명사가 와야 돼. 우리가 look 다음에 보면 부사가 옵니다. look 다음에 부사가 오면 이때 look은 보다야. 이건 1형식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오제. 맞지? 그럼 이거는 보다가 아니고 보이다야. 보이다.
그리고 얘는 이형식이 되는 거고. 됐나?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look 다음에 부사가 오면 보다고,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보이다고, look 다음에 at이 오죠. at. 그럼 이거는 전치사로 봐야 되거든. 그럼 그 뒤에는 목적어를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누구누구를 look at, 쳐다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어? 요것도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이 형식에 있어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있는데,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는 보면 seem, appear, look이야. 특히 이런 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야. 근데 예외적으로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뜻이 될 때는 오히려 그 뒤에 부사를 갖다 놓고 형용사로 사용해야 돼. 아주 이런 형식으로 사용해야 돼. 그 다음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과 stay가 되겠지. 그러니까 remain과 stay가 남다, 체류하다 라는 뜻이 되면 역시 똑같아. 일형식이 됩니다. 뒤에 부사가 온다. 그 다음 뭐뭇이 되다, become, turn, grow, go, come. 자, 이것이 grow가 돼서 자라다, 자라다. 이건 일형식이야. 그러고 grow가 되면서 뭐뭇을 기르다. 됐지? 기르다라고 할 때는 이건 몇 형식? 3형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 요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3형식하고 5형식을 좀 구별을 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형식 할 때는 목적어 옵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불러. 요까지가 사실은 3형식 구조지. 그 다음 부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단지 부사가 오면 동사의 행위를 수식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요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5형식은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뒤에 옵니다. 그게 누구냐? 형용사야. 쉽게 말해서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주어하고는 관계가 있나 없나?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봐야 돼. 요 형태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부사를 써야 될지 형용사를 써야 될지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수동태 문장으로 가보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에서는 5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비동사 다음에 PP, 그럼 당연히 얘는 형용사가 오는데, 원래는 얘가 목적격 보호였는데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바로 수동태 뒤에 형용사가 와. 수동태 뒤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꼴이야. 또 이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되면서 형용사가 뒤에 오는데, 한번 봐. 요까지를 보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PP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잖아. 그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인데 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원래 이 자리에 부사가 오는 게 맞는데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건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요 밑에 한번 봐봐. 3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있고, 자 이게 완전한 형태라.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사가 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라. 이 부사가 와서 앞에 있는 이 PP를 수식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형용사가 온다는 것은 앞에 있는 PP가 아니라 누구를 설명한다?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 자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서 이 PP를 설명해야 되고, 형용사가 오면 주어를 설명해야 돼. 그래서 수동태라 하더라도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데 그 수식하는 녀석이 다르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야. 그럼 밑에 한번 봐라. 부사는 누구를 설명하노? 딱 머릿속에 정리를 내려. 부사는 누구? 동사의 행위를 설명하고,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완전히 다르지, 하는 역할이. 됐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예를 한번 보자. 봐. 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한 부부하고. 근데 보내서 10년을 그들의 결혼에 있어서 10년을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좌절을 하게 됐다라는 이 PP가 누구를 수식하느냐? 주어 이 커플을 수식해주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한 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유전적인 체인, 변화가 일으켰다. 아이가 많은 방식에서 디펙티브는 결점이 있다는 거야. 그 결점 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 결점이 있는 상태 아이가, 그지?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니까 얘가 유사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 하면 안 됩니다. 이 frustrate는 앞에 있는 marriage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커플을 수식하는 거고, 여기 있는 defective라는 결점 있는 이거는 born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child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나 또는 분사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명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오형식 동사에서 보면 목적 보호에 해당하는 관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주어 동사는 와야 되겠지, 그지? 자,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오느냐? as가 오는 거예요. as가. 원래 as가 이게 전치사로 쓰이는 거 아닌가, 그지? 자,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이야. 근데 이 as가 전치사로 쓰이는데 그 뒤에 보호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결국 이것도 누구를 설명하느냐? 역시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위에는 as가 없고 밑에는 누가 있다? as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보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겠지. 거기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전부 요겁니다. keep, find, make, consider, call, leave, hold, recognize. 이런 동사들은 이 구조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